녹화 시작.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스탁 대표 불릉입니다. 자, 여전히 저희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공부하신다고 매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유포하지 마시고요. 유포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혼자서 공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2014년 4월 2일이네요. 회사가 지금 앞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 분위기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조금 사물 인터넷이라는 테마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4월 2일부터 타기 시작하면서 시장 흐름을 코스닥 쪽에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3월달에 6월달, 3월달 들어왔던 기관선 종목들이 어느 정도 한풀 꺾여가면서 지금 이제 시장의 실질적인 주도 역할을 했었던 이제 우량 종목들이 한 차례 조금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죠? 그 상태에서 지금 코스닥 증시도 550선을 향해서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시점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봤었을 때 기관성의 종목들이 수급이 받았던 시기는 역시 코스닥 시장의 퇴출 소식, 역시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스텍스 조선해양도 퇴출이 되고요. 상용건설, 그 다음에 태산 LCD 등, 모린스 등 각종 코스닥 거래소 시장에서 퇴출 시기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퇴출 시기가 정해진 종목들이 나왔기 때문에 3월 둘째 주 이후로부터는 어느 정도 퇴출이 안 되는 종목들 쪽으로 테마가 형성이 되는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은 3월달 중순 좀 지나고 나면 3월 말부터 시작하면 장세 흐름이 좀 개별 장세로 흐름을 흘러가는 경우가 되게 커요. 그거는 매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2013년, 2012년, 2007년, 2005년, 2003년, 2000년대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그 기간이 좀 빨리 오냐 늦게 들어가는 거지, 그 중심은 3월 둘째 주 중심입니다. 한 3월 둘째 주가 옵션 만기일, 지금 새는 3월 달에는 콜업 위치되기 때문에 3월 둘째 주 옵션 만기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강의를 해드렸지만 감사보고서 제출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공략하시게 되면은 크게 부담이 없을 거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세는 물론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코스닥 지수 자체가 지금 550선을 향해서 지금 안착이 되는 시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올라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6,600포인트까지 올라가고 더 상승세 흐름으로 탄력이 받아주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시장의 모멘텀도 형성이 되고요. 투자하려는 사람들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주식이라는 거에 하염없이 올라가게 되면은 하염없이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중요한 부분은 더 올라가기 위해서 지수가 좀 다져주는 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볼 때 그 중간에 좀 다져줘야 주가가 예를 들어서 좀 더 치고 간다 하더라도 그 치고 간 시점에서 악재가 나와가 밀린다면은 우리가 그 다지기 했던 구간에서 저항선이 생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항선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재차 횡보를 걸쳤다가 재차 반등이 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지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550선을 중심으로 해가 여기서 가볍게 돌파를 한다면은 수급이 좀 더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째 보면 추격성 매수라든가 그 다음에 좀 허매수라든가 이런 것 좀 들어오게 되면서 개인들의 허영심을 자극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550선을 중심으로 해서 좀 박스구간 그려주고 조정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한 1, 2주 정도만 2주, 2, 3주 정도만 좀 해준다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충분하게 종합주가 지수는 우상향적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시장에 악재 뉴스가 나올 수도 있고 시장에 분위기로 봤을 때 재해가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시장의 전반적인 어느 정도의 수급 현황으로 지켜보게 된다면 저는 좀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좀 지속적으로 북한 리스크가 터지고 있지만 북한 리스크가 예전만큼은 못해요. 어느 정도 시행착오나 우리가 봤었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이거를 다 경험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이게 북한이라는 리스크를 가지고 충분히 저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해줬던 부분이라면 시간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봤을 때 5장 지금 계속 강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강의 계속 하고 있는데 5장의 강의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5장 어저께 했었다 그죠? 5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고 간단하게 하고 10분만 하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오래 해봐야 좋은 건 없으니까 어쨌든 조금씩 하면 되겠죠. 자,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지금은 이게 주식에 있어서 모든 종목도 그렇고 모든 시장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 5장은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조지표를 활용하니 뭘 활용하니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은 5장은 다른 거 필요 없고
무조건 종가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뭘 가리라면은 오전장에는 쇼부를 보는 장세다. 아침에 바로 쳐가지고 바로 치고 가야 돼. 알겠지? 오늘 바로 가야 돼. 왜냐? 호가가 우리가 봤을 때 호가가 얇은 상태에서 세력들이 한 3만 주 쳐버리면은 보합권에서 3-4% 올리기는 금방 올려버리거든요. 왜냐면 아침에 9시 딱 열자마자 남들이 주문도 하기 전에 바로 시장가로 5만 주, 6만 주 때려버리면 그게 호가가 고루룩 올라가. 그죠? 그게 사람 심리거든요. 그럼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겠구나. 오케이, 뭔가 들어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또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간에. 아따. 목감기 조심하세요. 황사 때문에 그런지 목이 죽겠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오전장에는 쇼부로 보는 장세고, 장중에는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지지선을 체크해놨다가 그 지지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후장에 뭘 하냐, 종가 관리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한 1시 반 넘어서부터 물량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우리 주식시장에 있어서 그 급등주라는 급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사람들 밑에서 급등주를 배우시는 분들은 내가 볼 땐 난 넣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분들이라 아무것도 몰라. 그거는 하물며 저 방송 한 1, 2년 아니지 매매 1년에 하시는 분들보다 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급등주라는 개념은 제일 뭐니 해도 중요한 게 뭐냐, 다른 거 필요 없고, 5장에는 별표 10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5장에는 무조건 종가 관리가 절대적이다. 오늘도 우리가 봤었을 때 임마 이거는 종가 관리를 해줘야 돼. 어쨌든 장 마감하고 어떤 공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당일 종가 관리는 해줘야 된다 봐요. 이 종가 관리 되게 중요합니다. 고객님, 종가 관리는 어떻게 뭘 보고 종가 관리를 합니까?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5장에 종가 관리 하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수급이 많이 들어와서 상한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볼 때 5장 파동인데, 지금은 오히려 5장 파동은 우리가 봤을 때는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5장에 상한가 많이 갔거든요. 근데 지금 장세는 보면은 5장에는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왜냐면 테마 종목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 순환식으로 들어오는 테마가 없거든요. 사물 인터넷만 강하니까. 우리가 봤을 때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사물 인터넷 관련 종목과 다른 테마가 나온다면 우리가 시소놀이로 생각합시다. 혼자서 시소를 탈 수가 없어요. 시소도 보면 우리가 그 자리에 앉으면 반대편에 내랑 몸무게가 비슷한 친구가 타야 어떻게 됩니까? 시소가 이렇게 높고 낮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밌게 시장이 흘러가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런 식으로. 혼자서 시소를 탈 수가 없어요. 혼자서 뭐하려고 탑니까 그거를. 그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내가 몸무게가 예를 들어서 100kg다. 그러면은 저 상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 문에도 한 90kg나 80kg 정도 돼야지 어느 정도 시소 놀이를 할 수가 있다고. 아니면은 내가 100kg다. 그럼 저기에는 60kg짜리 한 놈과 40kg짜리 한 놈이 합쳐가지고 1대2로 이게 돼야 밸런스가 맞아지는데, 지금 사물 인터넷만 혼자 가다 보니까 시장이 뭐가 되냐, 투기적으로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밸런스가 딱 맞아지게 된다면 5장에도 상한가를 자주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가 관리 보고 들어갔는데 이 종목이 5장에 한 2시 40분에 공시 터진다고 쭉 빨아 올라버리거든요. 그래야 짱 때문에 상가 가버려.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은 사물 인터넷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봤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종가 관리다. 종가 관리라는 거는, 잠깐만요, 더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급등하려면 더 하려면 좋겠지만 장중에 지지선, 그리고 볼 때 장중에 지지선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중에 종목들 자꾸 던져주는 사람들은 그 스윙선 종목은 들어가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볼 때 그 스윙이라는 거는 내일 상가 갈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제? 스윙이라는 거는 우리가 볼 때 보조지표나 흐름이나 지지선이나 이런 거 보고 물량 좀 잡아가십시오. 그거 사가지고 내일 급등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이거를, 그제? 하겠습니까? 잡아가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갖고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아가지고 몰빵 쳐버리지. 안 그래요? 내일 급등할지도 몰라, 애널이. 똑같아. 급등주라는 종목은 바로 가야 되는 게 급등주니까. 그죠? 근데 스윙선 종목도 조금씩 장중에 잡아가도 돼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스윙선 종목도 종가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모든 종목은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시장은 90% 이상이 다 세력이라. 지금 내가 봤을 때 99%가 다 세력이라. 삼성자도 세력이고 그 세력 대상이 외인이죠. 일반 세력이 아니잖아. 그제? 코스닥 시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은 세력이 누구예요? 기관들이야. 자산운용사들이고 그런 놈들이 모여서 세력이 되는 거거든요. 일반 세력들은 되지가 않아요. 일반 세력들 거래대가 한 2천억, 3천억 갖고 할 수는 있겠지만 덩치가 크기 때문에 메이저급이기 때문에 규모가 틀리다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외국인들도 보게 되면 세력이죠. 어쩌면 뭐 외국인 자체가 세력이잖아. 기관들도 세력이고.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뭔가 시세를 받으려면 항상 종가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종가 관리를 잘 안 해주는 종목 치고 다음날에 급등하는 종목 많이 못 봤거든요. 어쨌든 종가 관리를 해주고 가야 돼요. 그지? 그래서 항상 말 때 5장에는 뭐니 해도 종가 관리가 절대적이다. 왜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음날에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아까도 보셨지만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딱 이런 얘기했다고. 자, 5장 딱 2시 정도에 돌아갔는데 2시 반쯤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코엔텍은 종가 4,000원. 맞죠? 종가 4,000원, 모다 정보 통신은 한 9,500원 정도 관리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그 다음에 또 봤었을 때 저게 뭐 어떤 종목이었지? 하나 더 있었는데 뭐 종목은 얼마 이상 관리됩니다. 요 정도는 관리해준다 보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종목 밀어줄 때 저점이가 더 사가 들어가거든요. 코엔텍도 종가 4,000원, 모다 정보 통신 9,500원. 이거 관리해주고 종목 끝난다고. 이걸 왜 해주냐 말이라. 이런 것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종가 관리라 하거든요. 이 흐름을 잘 보시는 분일수록 뭘 보냐? 다음날에 시장 흐름에서 수익을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이 흐름을 본다는 것 자체는 장중에 놀지 않고 지지선을 체크하고 있다가 종목을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아무 스윙선 종목은 막 그냥 이평선 위주로 잡아가거나 지지선이나 보조지표 활용해가지고 최저선 잡아가면서 물량을 모아가는 자리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볼 때는 들고 가는 사람이 잘한 거니까 넘어가는 거고요. 급등주 종목은 항상 장중에는 가급적이면 소극적인 장세로 임하다가 항상 오장에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주식이 빠질 때는 항상 장중에 많이 빠지거든요. 훅 빠진다고 해. 그랬을 때 과연 수급에 따라서 본다면, 수급의 원리에 따라 본다면 장중에 매수세가 없어요. 매물이 많죠. 세력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물량을 받아먹지. 그지? 받아먹지 매수세를 붙여주진 않거든요. 물론 요새는 장중에 상한가를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중에 수급 받아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5장 꼬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장중 수급은 좋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저 5장을 얼마나 관리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항상 지지선 체크를 얼마나 중요하고요. 그지? 종가 관리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가를 중심으로 봅니다. 항상 말씀드린 시가를 중심으로 보세요. 그날 시가 좋습니다. 그 다음날 시가 좋습니다. 그죠? 항상 시가 중심으로 보세요. 그래 된다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린 시가를 회복해 주느냐, 시가를 회복해 주느냐, 저항선을 돌파하느냐. 우리가 볼 때 지금 코엔텍이 저항선은 4,000원이거든요. 4,000원을 돌파하고 안착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DI가 우리 저항선이 12,000원이라고 얘기했잖아. 돌파하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안 깨잖아요. 저게 지혜선이거든요. 이제 바뀐 거, 저항선이 지혜선으로 바뀐 거거든. 지금 DI도 우리 방에서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들고 계신 분들이 초반에 비해서 너무 없어요. 왜냐면 추천한 지도 벌써 한 3주 정도 됐거든요. 나도 좀 안 들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뭐 계속 함께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 데이트레인이라면 오전만큼 중요한 게 5장입니다. 5장은 몇 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2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지? 장세가 좀 좋다, 1시 반. 장세가 너무 안 좋다, 안 하셔도 됩니다. 종가 언제 사도 상관없어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10종목 중에 왜 5장이 중요하냐면 10종목 중에 5종목은 이미 10시 안에 승부가 나요. 10종목 중에 우리 급등 종목은 10시 안에 승부가 나. 녹십자설도 그렇고 오늘 오픈베이스도 그렇고 뭔가 흐름이 나오면은 장중에 쇼부로 보지 않고 보통 오전장에 쇼부를 봐요. 그래 놓고 나머지 5종목 중에 3개, 4개 종목은 대부분 다 5장의 종가를 관리를 해주면서 간다고. 내일 간다고. 그래서 종가 관리 해주고 내일 가.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잡아가거든요. 종가 관리 해주고 내일 위해서 미리 잡아가세요. 경봉 그렇지, 경봉. 경봉도 오늘 종가 2,800원 얘기해주고 들어갔거든요. 오늘 경봉에 추천해 종목 넣어놨죠. 경봉 오늘 사세요. 이 종가 2,800원입니다. 오늘 수급 들어오면 말고, 수급 들어오면 좋고, 안 들어와도 그냥 사가 들고 가세요. 종가 2,800원. 종가 2,800원. 아침부터 얘기해줘요. 2,800원. 종가. 오늘 수급 안 들어도 돼. 내일 들어와도 되니까 보시라고. 추세 오늘 괜찮으니까. 단기 수급 들어왔잖아요. 종가 2,800원. 코인텍 수급 들어옵니다. 상한가 안 갑니다. 상한가 못 가면 종가 4,000원. 이런 거를 상따 치는 사람도 있다고. 그죠? 종가 4,000원입니다. 종가 4,000원. 뭐다 좀 9,500원. 9,500원. 이런 것들이 다 종가 관리거든요. 어쨌든 간에 최소한 종가를 관리해주는 종목이 있어. 다음날에 뭘 했다. 시세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걸 기대할 수가 있다.
우리가 볼 때 시세점이 나오는 종목을 기대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사물인터넷 관련 종목도 우리가 봤었을 때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다정보통신은 봐야 안 되겠어요. 물론 오늘 SNS는 수익이 많이 들어서 단타 묶고 빠졌죠. 누가 SNS 공개 안 했습니까? 아, 우리 방에 공개 안 한 거 있다. 효성 ITS는 공개 안 했어요. 다른 건 다 샀는데 효성 ITS만 공개 안 했어. 사물인터넷 종목 중에. 예. 내가 저 종목이 2만원까지 갈 거라는 내 머릿속에 없었거든요. 예. 항상 후발 역할을 하다가 수급 들어왔으니까. 뭐 SNS 들어가 먹고 한국전자인증 들어가서 드셨고 인성정보 들어가 드셨고 링네트 들어가. 우리가 먹는 거는 1, 2% 먹는 게 있어. 2, 3% 먹는 게 아니고 보통 20%, 15%, 20%, 30% 이걸 먹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먹을 때 20% 먹었습니다. 예, 수익 축하합니다. 넘어가요. 우리 방에서 20% 못 먹고 어디 먹었다 얘기하진 않거든요. 형님 한 9% 먹고 왜 드셨습니다. 아, 단타네요. 수익 축하합니다. 그게 넘어간다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봤을 때 수익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게 해야 주식 오래 할 수 있거든요. 급등주 종목은 그렇게 해가지고 고점까지 봐야지. 그러고 와서 세력들이 팔기 전에 매도 치고 나와야 되거든. 저점에는 매수를 줄 때 같이 사가 들어왔다가 세력들이 돌았을 때 같이 팔고 나와야 돼. 수급이 붙어버리면 요새는 사람들이 다 시장가로 때려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운다고. 그러다 보면 초짜배기 분들이나 아마추어 같은 분들은 매수를 하려면 호가 계속 올라가. 살 수가 없지. 막판대로 추격면서 해가지고 같이 떨어지게 되면 엿대는 거죠. 특히 12월달 같은 장세 분봉 튀다가 바로 빠지잖아. 불러서 3%까지 갔다가 30초 만에 마이너스 5%까지 빠져요. 아닌 것 같죠? 12월달 그랬거다니까요. 그래서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물려버리게 되면 안 들어와. 못 들어오지. 그때는 주식 접어야 되게. 자, 오장이 급등하는 종목이나 종가관리를 제대로 한 테마가 있다면 순환성이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뭘 하셔야 되느냐, 시장을 읽어갈 수가 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우리가 볼 때 시장을 읽어간다는 자체는 우리가 볼 때 오늘 만약에 사물인터넷이 말고 다른 테마가 움직여가지고 급등을 했습니다. 그럼 5장에는 장중에 오전장에는 기관선 종목도 들어오고 장중에는 사물인터넷 들어오고 내일은 뭐 다른 거가 들어왔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3D 프린터가 오늘 급등했다. 테마성으로 봤을 때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사물인터넷과 시소에 요 자리에 앉았던 종목은 사물인터넷, 반대편에 3D 프린터 이렇게 앉아가 시소를 하고 있단 말이야. 장중에 사물인터넷 들어왔어. 그럼 5장에 그래 3D 프린터 사세요. 딱 3D 프린터 샀는데 이 종목 5장에 수급 들어와. 그럼 내일은 3D 프린터 수급인 거라. 이런 식으로 시장 흐름을 잡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왜 5장에 종목을 집중하냐면은 장중에 힘을 써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수익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구간에 수익을 많이 드시지를 못해요. 그래서 장중에 매매하는 사람 치고 5장에 힘이 빠져가지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장중은 보통 버리는 카드입니다. 수익이 많이 나는 노다지 같은 장세가 있어요. 테마가 한 3개, 4개 움직였을 때는 노다지 장세거든요. 방송을 점심 밥 먹으러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 하거든. 이거 샀습니까? 샀어요? 예. 상가 놀리세요. 상가 먹었습니다. 예, 들고 가시고, 예. 이거 판 만큼 다시 이거 사세요. 장중에 수급 들어옵니다. 장중에 수급 들어오죠. 올랐습니다. 요 부분에 파세요. 판 금액 가지고 바로 이거 사세요. 5장 급등합니다. 그대로 급등해요. 이게 다 순환식이거든요. 이거 빠지면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로 갑니다. 예, 여기로 갑니다. 여기니까 이거 사세요. 이렇게 하면 급등하네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수익을 먹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식으로 테마가 있다면 시장에 흘러갈 수 있는 흐름을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수 볼 필요 없죠. 그래 2시 30분 이후의 수급은 철저하게 종가 관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가 볼 때 5장은 뭘 한다? 종가 관리가 목적이다. 종가 관리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5장이 추격 매수를 하시더라도 매물이 크게 쏟아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종가 배팅을 시켜요. 자신 없는 사람들은. 요새 장세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매수시켜요. 물론 그런 경우 있죠. 우리가 샀던 가격이 예를 들어서 우리 매수관이 예를 들어가 저희 방의 매수관이 어떤 A라는 종목의 매수관이 예를 들어서 1950원에서 2000원 사이입니다. 2000원 사이야. 그래서 총 매기 20원 사이 공략하고 있어요. 예상 종가는 한 50원 정도 보여집니다. 근데 이 종목이 예를 들어가지고 1950원이나 2000원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1910원, 80원, 2000원, 2010원 왔다 2010원, 2000원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굳이 이건 우리가 매수관 때 놀고 있기 때문에 종가가 매수관이면 종가에 사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죠? 그런 경우는 상관없지만 급등 종목들을 가급적 종가에 매수는 하지 마세요. 그 전에 미리 예상해서 더 싸게 사가지고 들고 왔다가 다음날에 팔아먹는 게 개인 투자자입니다. 확실히 하세요. 뜨뜻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그지? 회색 분자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급등주 하실 거면 확실히 급등주만 하시고 스윙 종목 하실 거면은 확실히 인내를 가지고 스윙 종목 위주로 하세요. 그리고 스윙 종목도 말씀드리지만 한 달이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데까지 한 달에 나오게 되면 그거는 개인들이 삐내고 가입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최소문 해도 어떤 종목을 사게 되면 그 종목 사가지고 시장 나오는데 2주 안에 시장 나와야 돼. 무조건 10% 이상 나와야 돼. 그래 나오고 나서 나머지를 뭐 한 달 뒤에 뭐 2주 정도 더 홀딩해서 뭐 20% 먹고 나오든가 그게 스윙이지. 한 달 사가지고 넘어가야 돼. 지금 시장 흐름 보면 그거는 스윙이 아니에요. 장투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한 달씩 물량을 모아갑니까? 그럼 한 달씩 모아가지고 그 속이 언제 들어오는데 그게? 한 달 회비 비싸게 내시면서 그죠? 회비 비싸게 내지 않아요. 요새 회비 뭐 웬만한 데 해봐야 전문가들 회비 해봐야 뭐 55만원, 뭐 66만원, 뭐 88만원 이런 거 아닙니까? 저희 방송에 뭐 지금 44만원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전문전 66만원, 77만원이 안 와요. 싼 사람들은 그만큼 싼 게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도 지금 뭐 회원님들한테 회비 올려드렸던 이유는 정상적으로 받으려고 올리는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가니까요. 5장이 중요한 거는 다른 거 필요 없다. 종가 관리가 목적입니다. 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왜 일로. 잠깐만요. 다른 거 필요 없다. 5장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가 관리가 목적이다. 별표 10개. 이거는 잘 보시는 분들 치고 주식 뭐 하는 사람 못 봤어요. 급등주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5장에 종가 관리를 예상하고 들어가요. 근데 이게 민영이 예상이 안 돼가 밀립니다. 그럼 다음날 버려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필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걸 자주 하시게 되면은, 다음날에 뭐가 갈지 딱 보여. 내일 이거 내일 갑니다. 내일 상가 가요. 그대로 상가 가. 내일.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당연합니다. 네, 수익 축하합니다.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런 거 보이면 비중 더 실현하거든요. 그 다음날 상가 먹고, 원투상, 쓰리상 먹고 빠지쁘잖아. 그럼 45% 중박 터지고 빠져버리거든. 항상 중요한 게 추격 매수를 하도 가급적이면 왜냐면 5장에 매물이 안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추격 매수 시키거든요. 그죠?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관계 좀 들으시면은, 예. 잘 들으시라 보고요. 자,